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첫 관중 직관 올스타전이었죠. 그리고 무려 22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레드팀은 챌린지 리그에서, 블루팀은 슈퍼리그에서 각각 선발을 했습니다. 전반전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팀에서는 백지훈, 오범석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고요. 아유미, 이영진 경서, 이현희, 김보경, 황희정 선수까지 6명이 나섰습니다. 레드팀은 하석주, 조재진 감독이 지휘를 했습니다. 조혜령 키퍼, 박선영, 김승혜가 수비에, 노윤주, 강소연, 피지컬 투톱이 나섰습니다. 차혜리 선수가 함께했고요. 홍수아 선수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대체 자원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변화되는 조합이 6가지, 7가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소개하지는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후반전 라인업입니다. 체리나 선수가 수비에, 허경희, 서기, 정혜인 선수가 3톱으로 나섰습니다. 나티 선수가 중간에 투입되면서 흐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서기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에 뛰었지만 김보경 선수가 재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레드팀에서는 김희정, 김혜선 수비 조합이 나섰고요. 김가영, 윤태진, 마침내 이 환상적인 투톱이 가동이 됐습니다. 홍수아 선수도 함께 했고요. 박선영 선수는 경기 마지막에 김가영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잠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블루팀 대 레드팀 6대6까지 가는 난타전이었죠. 전후반 각각 15분씩이다 보니까 플레이할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블루팀에서는 이현희, 김보경, 정혜인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허경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레드팀에서는 박선영, 김승혜 선수가 한 골씩, 그리고 노윤주, 김가영 선수가 각각 2골씩을 넣었습니다. 승부차기 블루팀이 3대1로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허경희, 김보경, 이영진 선수까지, 이영진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죠. 레드팀에서는 김승혜 선수만 자신있게 성공을 시켰고요. 박선영, 김희정 선수는 아유미 키퍼에게 가로막히고 윤태진 선수의 것은 빗나갔죠. 조혜령 키퍼가 경서 선수 것을 막으면서 다시 한번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선방을 해줬지만 레드팀은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블루팀의 워낙 키커들이 질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경기 시간이 늘어난 만큼 32개의 골대 2번, 27개의 골대 2번을 맞췄네요. 유효슛도 15개, 9개나 되었습니다. 패스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팀 패스 165개에 124개 성공, 7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에이스가 모인 만큼 좋은 패스 보여줬습니다. 레드도 좋았습니다. 117개, 69개 성공. 전반전에는 확실히 패스가 잘 되는 박선영 선수, 김승혜 선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후반전에는 패스 성공률이 조금 더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59%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네요. 킥인과 코너킥, 슈퍼블루 팀이 24개, 챌린지 레드팀이 28개 기록했습니다. 드리블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많았죠.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각각 11개, 7개 기록했네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팀이 치열하게 공방을 했죠. 하지만 수비 면에서는 워낙 6실점씩 각각 기록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꽤 즐거웠습니다. 가로채기 면에서는 레드팀이 확실히 앞섰죠. 김가영 선수를 필두로 많은 볼을 가로채면서 역습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이브는 각각 5개, 9개. 조혜령 키퍼와 아유미 키퍼 각각 6실점, 상당히 고생한 경기였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개인의 평점, 개인의 스탯,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혹은 조명할 만한 장면들을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선수만 22명에 감독까지 하면 26명. 원체 인원이 많기도 하고요. 골도 12골이나 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조명하다가는 너무나 분량이 넘칠 것 같습니다. 원체 그냥 다뤄도 제가 긴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인물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슈퍼리그 블루팀의 평점입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에 팀이 4실점을 했습니다. 이 황희정 선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좀 아쉬웠죠. 동선이 겹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윤주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는 이 키커 라인, 잘 차는 키커들이 질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4번 키커로 기용이 됐습니다. 연습에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인 모양이에요. 정혜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언니 잘 찬다고. 자, 조혜련 키퍼가 심리전의 대가인데요. 특히 승부차기에서는 7전 전승 압도적이죠. 이영진 선수가 발구르기를 한번 하면서 타이밍을 완전히 뺐고 심리를 흔들었죠. 승부차기를 성공시키고 본인이 이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영진 선수 이제는 슈퍼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분류할 수 있죠. 분명히 단순히 클리어 위주의 수비를 하던 그 초창기를 지나서 많이 진화를 했죠. 수비도 좋아지고 중거리 슛도 좋아지고 패스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액션이스타 준우승 3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성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3위 안에, 포디움 안에 들 수가 있을지요.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 1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2개 기록했죠. 전반전에 경서 선수와 보경 선수와의 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골 다 역습의 정석이라 할 만한 장면을 보여줬죠. 이번 시즌 팀 최고 성적 거뒀습니다. 구척 준우승을 거뒀죠. 개인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2골 4도움, 공격 포인트 6개로 맹활약, 도움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득점 1위, 통산 어시 1위, 통산 공격 포인트 1위입니다. 기록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최다 출전 기록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경서, 혜인, 또 팀메이트인 경희, 사오리 선수까지 치열한 경쟁 예상되고요. 이제는 제3회 슈퍼리그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구척의 팀 성적 그리고 현희 선수의 개인 성적은 어디까지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6실점을 했습니다. 양팀 키퍼 다 좋은 평점을 받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12골이 났기 때문에 팬들은 즐거웠죠. 세이브 5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 승부차기에서도 멋진 세이브 2개를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 유학 이후로 오랜만에 아유미 키퍼의 다실점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자, 관중이 있을 때 물 만난 물고기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더 긴장하는 유형이 있을 텐데요. 아유미 키퍼는 후자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실수들로 자책성 실점 2개를 기록했죠. 각각 선영, 윤주 선수에게 헌납을 했고요.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자, 팀적으로는 감미연 선수가 하차를 하게 됐죠. 허리 부상으로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차를 했고요. 21의 공민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 유지를 한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슈퍼리그 2연패가 가능할지 아유미 키퍼가 있고 김보경 선수가 있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체리나 주장과 유빈 선수 또 다영 선수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최다 연승 지금 7연승으로 타이 기록이죠. 액션이와 같은 7연승인데요. 8연승을 거둔다면 단독으로 최다 연승 기록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 1어시스트 승부차기에서도 2번 키커로 나서면서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전반전에 맹활약했고 후반전에도 생각보다 조기에 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수비 지표도 보여주고요. 전천후 활약 보여줬습니다. 전반에는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면 후반에는 투입돼서 기회 창출 능력, 찬스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승부차기에서도 혜련 선수의 심리전 극복을 해내면서 본인의 코스로 완벽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후반전은 2대4로 시작한 블루팀이었죠. 처음 흐름이 변경된 것은 나티 선수의 투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점까지 갈 수 있었고요. 또 2차 흐름이 변경된 것은 보경 선수의 투입이었죠. 2점 차로 다시 벌어진 것 6대6까지 따라간 계기가 됐습니다. 부상당한 서기 선수 대신 투입이 됐고요. 보경, 경희, 혜인 선수
1, 2, 3위 팀 에이스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황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점에 관여하게 되었죠. 희정 선수에게는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레벨의 올스타전 경기였습니다. 경기 경험 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고 지금은 삐약이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높은 수준의 경기를 많이 치르지는 못해봤습니다. 물론 황희정 선수도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고요. 분명히 올스타전에서도 또다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른발 깁스란 모습이 추후에 나왔죠. 그리고 국대 패밀리에는 김태형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김민지 남희애 선수가 합류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삐약이는 분명히 아닌 보통 이상의 선수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희정 선수의 롤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 팀 내에서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골대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환상적인 역습이었죠. 보경, 경서, 현희로 이어지는 역습의 정석 보여줬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3번 키커로 나섰는데요. 혜련 키퍼에게 다시 한번 가로막혔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때와 똑같이 잡혔죠. 경서 선수의 의외의 천적, 혜련 키퍼가 되는 걸까요? 다음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자, 발라드림의 독주가 아무래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더우먼과 1, 2위 자리 다툼을 할 챌린지가 아닐까 기본적인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대 팸의 선수 충원을 보자 하니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이 무난하게 1, 2위를 한다라는 보장이 개런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후반전에만 활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패스워크 그리고 뛰어난 수비 능력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영 선수를 노마크로 두면서 실점에는 관여가 되었죠. 그럼에도 왜 우승팀 탑걸의 주전 수비수인지 리나 선수의 가치를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좋은 경기력이었고요. 이제는 감미연 간달프가 아닌 공민지 선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요. 두 선수 간의 케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경희 선수에게는 평점 10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후반전에만 활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3골에 1어시스트. 박선영 선수 이후로 올스타전 2호 해트트릭에 해당합니다. 특히 헤더로도 2골을 넣었죠.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줬어요. 드리블 돌파 능력 보여줬고요. 본인의 스피드, 그리고 특유의 수비 능력 또한 보여줬습니다. 슈팅 능력도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골 또한 사각에서 넣은 멋진 슛이었습니다. 승부차기도 1번 키커로 나서서 승차 지존, 조혜련 키퍼 상대로 막을 수 없는 코스와 킥으로 성공을 시키죠. 분명히 뒤에 차는 키커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일한 약점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패스였는데요. 이 패스마저도 다른 팀의 에이스들과 어우러지면서 좋은 패스들도 꽤 보여줬죠. 본인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기본기를 다진다면 이 패스마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구척팀의 실점률만 낮출 수 있다면 더 높은 곳 겨냥 가능합니다.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이라 함은 우승밖에는 남아있지 않겠죠? 허경희 선수라면 분명히 대권에 도전할 만하고요. 다만 구척은 매 시즌마다 실점이 참 많죠. 실점률이 가장 높은 팀이죠. 41실점을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실점한 만큼 넣을 수 있다면 또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데 허경희 선수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 1어시스트 후반전에 나섰는데요.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4위전 때도 본인이 수비로 들어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올스타전에서도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스틸을 그리고 커트를 꽤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가영 선수에게 스틸 당하면서 또 결정적인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올스타전 4회를 했고요. 총 6번을 했습니다. 이 중에 4번을 참가하게 됐거든요. 이번 올스타전 포함해서요. 그동안 올스타전 승리가 없었어요, 해인 선수가. 하지만 처음으로 올스타전 승리를 맛보게 된 해인 선수였습니다. 나티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나티 선수가 투입되면서 흐름이 블루팀에게 분명히 넘어왔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시즌 대비 놀라운 성장을 이뤘죠. 이번 슈퍼리그에서 2골 2어시, 공격 포인트 4개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진행됐던 올스타전이었죠. 확실히 이 리그 종료 이후 프리시즌에도 열심히 훈련한 결과 보였습니다. 또다시 성장한 모습이었죠. 퍼스트 터치, 원터치 패스, 볼키핑, 터닝슛, 헤더까지 그야말로 풀 패키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크로스바를 맞히는 헤더도 있었고요. 멋진 터닝슛도 있었죠. 골에 근접했던 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원터치 패스로 돌려줬죠. 보경 선수에게, 해인 선수에게, 경희 선수에게 돌려주는 모습 대단했습니다. 막히면 뒤에 있는 리나 선수에게 내주기도 했죠. 자, 월클은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웠던 성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나티 선수의 성장 상당히 눈부시고요. 분명히 더 높은 순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 자체가 좀 적었고요. 계속되는 허벅지 부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마스터로 일컬어지는 서기 선수의 본 실력을 보여줄 수 없어서 팬들도 서기 선수도 아쉬웠을 겁니다. 자,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서기와 나티 선수가 공존했을 때의 패스워크가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었거든요. 서기 선수가 온전한 컨디션이었더라면 더 멋진 장면들이 많이 보였을 텐데요. 좀 아쉬웠습니다. 백지훈과 오범석 두 명의 감독님들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닭공을 추구했습니다. 공격수 위주의 선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전반전에는 수비 밸런스 무너지는 모습 나왔고 결과로도 2대4 지고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4대4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다시 2골차 리드 허용 4대6 그리고 다시 6대6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리드하지는 못했죠. 슈퍼리그 1, 2, 3위 팀 총 출동했습니다. 김보경, 허경희, 앤 정혜인까지 동시 출격했는데요. 만약에 챌린지 레드팀이 박선영 선수를 조기에 투입할 수 있었더라면 확실히 수비력은 달라졌을 거거든요.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나티의 투입, 보경의 투입, 이 두 번의 투입이 상대가 주도했던 흐름을 다시 가져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적절한 투입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챌린지 리그 레드팀의 평점입니다.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1번 키커로 나섰는데 아이미 키퍼에게 가로막혔죠. 전반전만 보자면 MOM은 박선영 선수였습니다. 4대2로 슈퍼리그를 압도하는 경기력 보여줬거든요. 특히 후방에서 때려넣는 크로스, 이 후방 크로스가 한 5개 정도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킥인에서 올린 크로스도 있었고요. 상대를 가로막는 준수한 수비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거의 한 10여 초 남기고 마지막에 투입이 됐죠. 가영 선수의 부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투입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분명 챌린지 레드팀에게 유리했을 겁니다. 조재진 감독의 부임이 확실시됩니다. 페페 감독의 학차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슈퍼리그를 밟지 못하는 페페 감독이 많이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조재진 감독이 왔다는 것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전미라 선수 그리고 이정은 선수 이 투톱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던 것 분명히 조재진 감독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자, 불나방은 좋은 프론트 3가 있습니다. 수아, 가령, 앤, 소연 선수까지 이 젊은 불나방 선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선영 선수가 후방에서 이러한 크로스 및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면, 이 뚜렷한 존재감, 분명히 불나방을 더욱더 멋진 팀으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조혜련 키퍼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6실점을 했습니다. 세이브 9개, 그중 슈퍼 세이브는 2개, 승부차기 세이브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세이브가 3개였고 후반전에 세이브 6개를 기록했는데요. 확실히 후반전 퀄리티 높은 상대 공격수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더 바빴고 더 고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유미 키퍼와 똑같이 6실점을 했죠. 그리고 비슷한 저글링 실책도 나왔죠. 마지막 허경희 선수의 6번째 골이 그려였는데요. 승부차기에서는 특유의 심리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만 상대 키커들이 워낙 또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경서 선수의 페널티는 승강 플레이오프 이후에 다시 한번 똑같이 잡아냈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서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음 조혜련 대 경서의 맞대결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개벤저스 항상 슈퍼리그에 올라오면 조별 예선 탈락만 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죠? 슈퍼리그 첫 토너먼트 진출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개벤저스와 이영표 감독 기대해 봅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선영 N 승혜 이 전반전 수비 라인 정말 막강해 보였는데요. 기본 수비력에 패스 능력까지 갖춘 막강한 수비 듀오입니다. 두 선수 다 골까지 넣을 수 있죠. 한 골을 기록했는데요. 공격수로 투입이 되면서 완벽한 솔로골을 넣었죠. 본인이 스틸해서 본인이 경서를 달고 가서 슛까지. 게다가 상대 키퍼는 아유미 키퍼였죠. 그야말로 장렬이란 단어가 어울립니다. 승부차기에서도 챌린지 레드팀 유일한 성공을 거뒀죠. 3번 키커로 나섰고요. 굉장히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나미 선수 다음 가는 굉장히 좋은 페널티 테이커거든요. 올스타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그 이후에 멋진 셀레브레이션도 자신감 넘쳐 보이고 좋았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 보이지만 공격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한 본인의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것. 포르투갈 축구 유학 때도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올스타전에서도 보여줬어요. 김승혜 선수의 공격 기용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차혜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선영앤 승혜 이 선발 수비 듀오도 참 좋았지만 선영 해리 조합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조합으로 느껴졌습니다. 해리 선수 상당한 주력을 갖추고 있고요. 수비력도 준수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전반 4대2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커버 장면 보여줬죠. 이 장면 보경 선수와의 경합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줬을 겁니다. 아나콘다 한 시즌 휴식을 하게 돼버렸죠. 휴식을 강제로 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재능 차혜리 선수입니다. 강소연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피지컬 듀오의 좋은 활약이 있었죠. 바로 윤주앤 소연이었는데요. 두 선수 다 175, 172, 17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전문 수비수가 부족했던 슈퍼 블루팀을 압도한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전방 압박, 어시스트로 연결이 되었죠. 윤주 선수의 원더골이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조재진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 바로 소연 선수인데요. 상당히 습득 속도가 빠르죠. 박선영 선수의 후방 크로스를 받아서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새 시즌에서도 조재진 감독에게 배운 그런 움직임, 플러스 선영 언니와의 조합, 좋은 움직임들 기대해봅니다. 노윤주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2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키퍼와 수비의 실책 놓치지 않고 집중력 높은 모습 보여줬고요. 시원한 슈팅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해트트릭도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좀 아쉬웠죠. 비시즌 동안 정말 많이 훈련한 모습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몸싸움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본 피지컬은 있었습니다만 몸싸움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올스타전 몸싸움 상당히 좋아진 건 알 수 있었고요. 전방 압박도 좋아졌습니다. 경서 선수를 상대로 패스미스를 유도하기도 했죠. 경서 선수 볼키핑 좋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게 패스미스 유도할 정도면 압박의 강도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박선영 선수의 킥인을 헤더로 떨궈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 골 장면 이외에도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차이리 선수와 마찬가지로 한 시즌 쉬어야 되는데요. 왜 쉬어야 하나? 너무나 아쉬운 재능입니다.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나섰고요. 혜선 선수는 리그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죠. 정혜인 선수 상대로도 좋은 수비력 특히 보여줬습니다. 혜선 선수가 나가자 혜인 선수가 또 바로 득점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마크 능력이 뛰어납니다. 후반전에서는 블루팀 체리나와 함께 가장 돋보였던 수비 2인입니다. 자, 최근 승부차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물론 투입됐던 다른 레드팀 선수들도 좋습니다만 혜선 선수가 승부차기에 투입됐어도 좋은 결과 나왔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벤저스 슈퍼리그 조별 예선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었죠. 혜선 선수가 이끌어야겠습니다. 홍수아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집본으로 봐서는 존재감이 좀 미비했죠. 그리고 출전 시간 자체도 좀 적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선영 선수와 같이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없었죠, 후반전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할 장면, 특유의 재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자, 태진앤 가영, 어쩌면 아나콘다에서 성사될 수도 있었던 이 꿈의 투톱이 가동이 됐고요. 실제로 호흡이 정말 좋았고요. 패스워크도 잘 맞았습니다. 4대4 후반전 동점을 허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두 골을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대4 승리로 향해 갔죠. 여기에는 바로 태진 선수와 가영 선수의 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태진 선수가 꾸준히 축구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녹슬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분명히 좋은 패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드리춘의 모습 보여줬고요. 직접 맞이했던 찬스들도 있었죠. 자, 아나콘다. 다시 드는 의문은 태진, 해리, 윤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아나콘다 팀이 출전 정지를 당해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해서 11번째 신생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참으로 아까운 재능이라고 거듭 생각이 되네요.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에 노윤주 선수가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김가영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해트트릭에 근접했던 경기였습니다. 회심의 슛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갔죠.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라면 본인도 해트트릭 그리고 팀도 7대4 3골 차이 리드이기 때문에 상대 팀의 추격의 의지 미리 꺾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진 선수와의 호흡 정말 잘 맞았죠. 그리고 가영 선수 확실히 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 탁월한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 있다는 얘기고요. 스틸 능력 그리고 전방 압박도 뛰어납니다. 커트 10개, 스틸만 3개죠. 정혜인 선수가 수비로 내려갔을 때 또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마무리 능력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챌린지 리그 마지막 아나와의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터뜨리더니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네요. 자, 경석이의 발라드림 그리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국대팸과의 챌린지 리그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원더우먼 역시도 챌린지 리그에만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3회 챌린지 리그고 시즌2 때 풀 리그전까지 합한다면 하위 리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첫 슈퍼링크 도전할 때 됐거든요. 과연 가영 선수가 승격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5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전진 패스와 킥인,
킥 자체가 워낙 날카롭죠. 하지만 전방 공격수들이 너무나 기다렸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받아주지 못하면서 성공률 자체가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 4번 키커로 나섰는데요. 코스도 좋았고 좋은 킥을 선보였는데 아유미 키퍼가 그야말로 미친 선방을 하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돌파 능력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지난 챌린지 리그에서도 키퍼와 맞서는 1대1 장면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2번의 돌파 있었죠. 수비 커버도 강점이 있습니다. 혜선 선수가 적극적인 압박을 하는 수비 유형이다 보니까 전진성 수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열리고 승혜 선수가 이걸 참 잘 메워주거든요. 희정 선수 역시 수비 커버가 참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혜인 선수의 결정적 슈팅 2방을 슛블락으로 방어를 해냅니다. 그대로 허용했다면 실점될 수도 있었던 슈팅이란 얘기고요. 그야말로 희정 선수는 원더우먼의 상징이자 근본이 되는 멤버죠, 이제. 항상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이 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성 히어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희정 선수를 굉장히 높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원더우먼 슈퍼리그에 대한 도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석주, 조재진 두 감독님들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승부차기 패를 최종적으로 기록은 했지만 상대 감독들보다 0.5점, 상대 감독들은 7.5점을 제가 줬거든요. 높은 8점을 부여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만 선수 선발부터 일단 좋았죠. 밸런스를 고려한 선발, 특히 수비 자원에서요. 수비 능력과 패스 능력을 겸비한 자원들을 잘 선발을 했습니다. 전반전은 4대2로 압도를 했고요. 후반전 4대4, 6대4로 다시 달아나고요. 6대6까지. 닭공을 추구하는 초호화 공격진 슈퍼블루팀 상대로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배했음에도 적어도 0.5점은 이 두 감독님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팀에서 선발하는 거랑 4팀에서 선발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죠. 승부차기 라인업도 좋았습니다. 예, 다만 3대 절대자 아유미 키퍼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었고요. 상대의 키커 라인업 또한 거를 타선이 없을 그런 라인업이었죠. 자, 슈퍼리그 6팀 연합 상대로 대활약 해줬고요. 팬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스타전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팀입니다. 이영진 7.5, 이현희 8.5, 아유미 5, 김보경 9, 황희정 5, 경서 8, 체리나 8, 허경이 10점의 MOM, 정혜인 8.5, 나티 8.5, 백지훈 감독, 오범석 감독 7.5점입니다. 레드팀입니다. 박선영 9점의 민트별, 조혜련 5, 김승혜 8.5, 차혜리 7.5, 강소연 7.5, 노윤주 9, 김혜선 8, 윤태진 8, 김가영 9, 김희정 7.5, 조재진 N 하석주 감독 8점입니다. 올스타전 기록들을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올스타전 출전 경기 수입니다. 여태까지 올스타전 4회에 걸쳐서 열렸고요. 그리고 6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올스타전 첫 경기였죠. 1회의 첫 경기라는 얘기고요. 1-1. 당시에 블루팀과 레드팀 승부차기 끝에 블루팀이 승리했습니다. 당시 승부차기 기록을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다 잘 찼습니다. 사오리 선수만 아쉽게 실패를 했군요. 올스타전 1회의 두 번째 경기였죠. 어게인 2000이라는 타이틀이었고 감독들과 선수들이 골고루 배합된 경기였죠. 무려 6대5로 이천수 팀이 승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로 감독들이 참여하는 경기는 이제 없죠. 그리고 2회 올스타전의 첫 번째 경기 역시 블루와 레드가 붙었는데요. 5대1로 블루가 크게 이깁니다. 주명 선수의 대활약이 있었고 윤태진 선수가 행복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올스타전 2회의 두 번째 경기 시즌2 화이트 대 시즌1 블랙이라는 독특한 컨셉. 시즌1 멤버들이 굉장히 오래 쉬었죠. 한 7개월 정도 공백을 가졌던 상황이었고 오랜만에 박선영 선수를 비롯해서 마주했던 경기. 송소희 선수도 좋은 모습, 박선영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경기였죠. 바로 지난 올스타전이었던 3회 올스타전.
레드, 블루가 역시 만났는데요. 딱 팀마다 5선수만 뽑았었어요. 그리고 박선영 선수가 해트트릭 대활약을 했고요. 레드 팀이 이기면서 포르투갈 축구 유학을 가게 됐었죠. 그리고 박지성이 해설을 했었던 의미 있었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올스타죠. 4회 올스타. 6대6 엄청난 골이 났고 처음으로 540여 명의 관중까지 들어왔던 올스타전입니다. 자, 그럼 올스타전 출전 경기 수를 한번 보죠. 박선영 선수가 5번의 경기에 6번 중에 참여를 하면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네요. 그 뒤를 4번 정혜인, 윤태진, 조혜련, 아이린이 참여를 했고요. 3번의 기록을 한 선수가 이현희, 최여진, 에바, 차수민, 사오리, 김승혜 선수네요. 그리고 한 번씩만 참여한 선수도 상당히 많아요. 감독 중에서는 이영표 감독이 5번, 그리고 최진철, 김병지 감독이 4번, 백지훈 감독이 3번을 기록하고 있네요. 올스타전 득점 순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출전 경기도 많은 만큼 5골로 선두네요. 2위는 여전히 최여진 선수 하차했습니다만 지켜지고 있는 기록. 송소희 선수의 3골도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허경희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3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스타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윤태진 선수와 이현희 선수가 2개로 공동 선두네요. 이 뒷장도 있을 만큼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한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주에 걸쳐서 방영할 만큼 분량이 많았던 올스타전이었죠. 골도 12골이나 나서 재미있었고 선수들도 상당히 즐긴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더 큰 규모의 올스타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어제 치러졌던 경기죠. 다크호스 2기와 스트리밍 파이터 간의 평가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경기의 평점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